알고 보면 이준영도 예비 FA 선수다. 기아는 2025-2026 FA 시장에서 최대 7명의 선수가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최영우, 양현종, 조상우, 박찬호, 최원준의 한승택과 이준영도 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좌완 원포인트 투수인 이준영은 대졸로 작년까지 1군 등록 일수가 145일 이상인 경우가 5번 있었다. 145일을 초과한 기간과 나머지 일수를 포함하면 그는 풀타임 6년을 채울 수 있다. 올해 성실히 뛰면 풀타임 7년을 채우고 FA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준영은 군산상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15년 2차 4라운드 42순위로 입단했다. 사실 2021년까지는 1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22년에 75경기에서 1승 1패 1세이브 17홀드 평균 자책점 2.91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준영은 후에 공을 던질 때 양 어깨의 높이를 맞추고 팔스윙의 크기를 줄이며 제구가 잡혔다고 말했다. 특히 좌타자에게 유리한 바깥쪽 슬라이더가 강점을 보였다. 2023 시즌에는 64경기에서 1승 10홀드 평균 자책점 3.21, 2024 시즌에는 56경기에서 4승 9홀드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2022년보다는 다소 성적이 하락했지만 기아의 불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준영은 좌우타자 간 편차가 큰 스타일로 작년 기준 좌타자 피안타율이 0.256, 우타자 피안타율이 0.292였다. 이범호 감독은 이준영을 주로 좌타자 맞춤형으로 기용해왔고 우타자는 피하도록 했다. 팀 내 좌, 우완 불펜이 모두 풍족한 상황에서 이준영은 특화된 역할을 맡았다. 올 시즌에도 이준영은 원포인트 투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곽도규, 김기훈, 최지민 등 기존 좌완들은 세부적인 역할을 받을 것이지만 이준영은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중요한 순간마다 투입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이준영은 올 시즌 득점권 피안타율 0.156, 주자 있을 때 피안타율 0.250, 만루 상황에서 0.250 등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세부 지표가 긍정적이며 좌타자 위주로만 기용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투수로 평가된다. FA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이준영의 스타일은 기아의 좌완 불펜에서 유일무이하다. 만약 FA 자격을 얻어 신청할 경우 기아가 어떻게 결정할지가 관심사다. 나이는 적지 않지만 원포인트 투수는 일반 불펜 투수보다 더 긴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다. 현재 이준영은 기아 어바인 스프링 캠프에서 시즌 준비 중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1군에서 풀타임으로 제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서 원포인트 릴리프로 강한 인상을 남긴 이준영은 새해에는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올해는 새로운 구종을 추가하여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투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준영은 최근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즌이 끝난 후 상현이, 중현이와 여행을 갔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냈다며 도시를 돌아다니면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야구장에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식당에서 계산까지 해주시고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최근 근황을 전했다. 그는 또한 우승 직후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전상현과 함께 주르노마스와 상알로제 파스타로 변신해 로제의 에이티를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였고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준영은 현종이 형과 나, 성범이 형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줬다. 무대에 서는 것보다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라고도 했다며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뮤직비디오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고 돌아봤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팀의 성적과 개인의 활약이 모두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준영과 함께 활약한 전상현 역시
우승에 큰 공을 세웠다. 이준영은 무엇보다 우승한 것이 가장 좋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팀이 정상에 오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며 필승조가 쉬는 날 빈자리를 잘 메운 것 같고 최대한 막아서 다음 투수에게 주자를 넘기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이준영은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되었고 약 열흘 뒤인 4월 3일에야 1군에 합류했다. 또한 6월에는 10일간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풀타임이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다. 이준영은 풀타임을 치르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맞지 않아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다며 중간에 아파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것이 아쉬웠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가 느낀 아쉬움을 바탕으로 새 시즌 목표는 풀타임으로 시즌을 치르는 것이다. 부상 없이 정상적인 시즌을 보낸다면? 기록적인 성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비시즌 동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준영은 목표는 항상 똑같이 풀타임이다. 기록보다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종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신이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우타자 상대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잘 연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이준영은 KT 위즈의 고영표, 김민수, 손동영과 함께 일본 지바로 향했다. 지난해 도쿄에서의 비시즌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올해도 해외 연수에서 얻을 수 있는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3명이 지바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가서 배우고 싶다고 부탁드렸다며 도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올해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투구 폼 분석 등을 병행하며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아 타이거즈는 1군에서 활용 가능한 좌완 자원이 많은 팀으로 코칭 스태프는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영도 팀에 필요한 좌완 투수 중 하나이다. 2022에서 2023 시즌 동안 이준영 139경기, 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투수였으며 리그 전체로 확대해도 김범수, 하나 이글스 154경기, 김진성, LG 트윈스 147경기, 구승민, 롯데 자이언츠 140경기와 함께 상위권에 위치했다. 물론 원포인트 투수로서 이준영은 다른 투수들보다 이닝 수는 적었지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이준영 본인은 아쉬움을 표한다. 그는 많은 경기에 나섰지만 이닝 수가 부족했다. 한 타자 또는 많으면 두 타자만 상대했기에 올해는 좋으면 이닝도 길어지고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전했다. 이준영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타자 유형별 성적이다. 그는 지난해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 0.172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타자와의 승부에서는 피안타율 0.333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 좌타자 0.22, 우타자 0.283 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셈이다. 이는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준영은 좌타자와 우타자 간 피안타율 차이가 커서 우타자와의 승부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성적이 눈에 보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우타자가 나오면 더 집중하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또한 그는 볼넷 비율이 높은 편이라 이를 줄이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주자를 남기고 다른 투수에게 마운드를 넘기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줄여야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비시즌 동안 큰 전력 누수가 없었던 기아는 올 시즌 5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 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한 이준영도 큰 꿈을 꾸고 있다. 이준영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번 출전한 것이 전부라 그리 큰 그림은 그려보지 않았지만 팀이 순위권에 올라야 그런 경기에서 던질 수 있으니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며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올해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